여러분, 관치금융 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다는 문재인 정부가 관치금융을 자행한다는 게 참 웃겨요.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서로의 분야를 존중하는 것. 이것도 민주주의의 한 부분이 아닌가요?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딱 털어지고 말입니다. 시중은행들한테 대출 내려, 대출 줄여. 사실 명령하듯이 했습니다. 대출 줄이라고. 그러면 시중은행은 어떻게 대출을 줄일 수 있습니까? 시중은행이 대출을 줄이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당신은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그 고객은 난리 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 분명한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지 은행을 이용하는 많은 소비자 내지는 국민은 그 말을 이해를 하거든요. 분명한 이유가 없으면 이게 시장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독재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은요, 저마다 대출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인상을 했느냐? 우대금리를 빼면서 말입니다. 사실 이것도 시장경제에서 어긋나는 거거든요. 우대금리를 줬다는 것은 고신용자에게 우대금리를 줬단 말입니다. 뭐 크지는 않을 수도 있죠. 0.1%가 될 수도 있고 0.09%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대금리를 고신용자한테 줬단 말입니다. 근데 이 고신용자한테 줬던 우대금리를 뺏어버렸어요. 참 웃기는 이야기죠. 시장경제를 망친 거. 예. 이것은요, 어째 보면 간치금융이 그렇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대금리를 굉장히 많이 뺐더니 여러분, 은행의 수익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은행의 대출금리는 0.25%나 올랐습니다. 0.25%. 야, 참 장난 아니게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 6월에 국내 19개 은행의 평균 가계대출금리는 2.92%였습니다. 2.92%. 1년 전인 작년 6월에는요 2.67%였습니다. 이거 비교하면 0.25% 올랐죠. 여러분, 신용대출금리는 더 올랐습니다. 신용대출금리는요 같은 기간에 2.93에서 3.75까지 0.82%나 올랐습니다. 0.82%나 거의 1% 가까이 올랐죠. 난리가 났어요. 은행은 신났지. 박수치고 뭐 솔직히 지금 환호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왜? 역대 최고의 매출액을 올리니까요. 그런데 이게 돈 빌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실 여러분, 돈 빌린 사람은 비투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든 살아남고자 비투한 사람들. 그 다음에 영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집을 사야 되겠다. 집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 집을 사야 되겠다 해서 집을 산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쉽게 말하면 지난 1년 동안에 0.25%가 올랐으면 2조 9천억 원의 이자를 걷어간 겁니다. 2조 9천억 원에. 0.82%가 올랐으면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한 8조, 9조가량을 또 걷어간 겁니다. 신용대출은 0.82% 올랐으니까.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면요. 살고자 하는, 어떻게 하든 이 어려운 시기에 살고자 하는 국민들의 이자를
더 부담시켜서 은행들이 돈을 벌었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은행들이 말입니다. 예, 금융당국이 압박을 해서 대출을 올렸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내 탓이 아니야. 금융당국 때문이야. 이렇게 했다면 은행들은요. 예적금 금리 올려줬어야 돼요. 예적금 금리. 그런데 웃기게 여러분 예적금 금리는요. 오히려 지난 1년 사이에 빠졌어요. 빠졌어요. 마이너스 0.11%나 빠졌습니다. 야, 이게 참 말이 되나 싶어요. 2020년 6월에는요. 3년 만기 정기 적금 금리가 1.12%였습니다. 1.12%. 그런데 지난 6월에는요. 예. 1.23%였어요. 1.23%. 지난 6월에는 1.12%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0.11%가 낮아졌어요. 낮아졌어요. 진짜 웃기죠. 예. 진짜 웃기죠. 이게 정부 당국에서 금융당국에서 대출 줄여라 하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예, 대출을 금리를 올려서 대출을 줄인다. 이 방법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게 맞는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 외에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대출 금리를 올려 우대 금리를 주던 거를 덜 줘서 대출을 자꾸 줄여나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예적금 금리는 올려줘야 되거든요. 예적금 금리는 오히려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들의 수익은 엄청납니다. 은행들의 수익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금금리 올라간 거, 예, 그 이자 올라간 거, 그렇게 합치면 이 수익이에요. 15조 4,585억 원이. 15조 4,585억 원. KB만 하더라도 3조 6,922억 원의 이자 수익이 상반기에 있었고요. 신한도 3조 1,662억 원이요. 하나는 2조 9,157억 원이나 되고요. 농협도 2조 8,537억 원 됩니다. 우리도 2조 8,257억 원. 이렇게 이자가 많이 났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는요. 내탁 공방을 하고 있어요. 진짜 한심해요. 진짜 한심. 제가 봐서는 똑같은 사람들. 금융당국이나 혹은 시중은행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금융당국에서는 관치금융에서 그래요. 대출 줄이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대출을 줄이라 했으면 제발 말입니다. 예, 제발 본인이 은행에서 말입니다. 예적금 금리 그러면 금리를 올렸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적금 금리는 또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러지는 또. 그래 놓고 내탁 공방을 한다는 게 이게 책임안지기야. 책임안지기. 그죠? 대한민국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이런 걸 보면 참 똑같구나. 저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제발이지. 책임지고 해야죠. 내로남불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금융당국이 대출 줄여라 해서 예, 은행 입장에서는 우대금리를 줄여서 대출을 줄였어. 실제로 시장금리를 올려서 대출을 줄여. 그러면 예적금이라도 올려줬어야죠. 자기네들이 할 거는 안 해놓고 서로 내탁 공방만 벌인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이 한심해졌다는 거예요. 제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소이다. 내 탓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해야지 대한민국이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 탓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그게 더 안타까워요.